자, 앞에서 실습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던 하나의 JSP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또 실행을 하는 과정은 이번 학기 매 시간에 매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다만 앞서서도 소개했듯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설정하는 각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던지 간에 학기 초에 작성했던 그 JSP북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다가 계속 여러 개의 JSP 코드들만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소위 짜집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각 의미를 파악하고 서로 연관이 없는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봤던 일련의 단계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도록 할 테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되 이클립스의 퍼스펙티브 중에서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러니까 자바 EE인 퍼스펙티브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 중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웹서버 상에서 동적으로 웹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현재 워크스페이스 내에 어떤 폴더로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를 1차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또 추후에 컨텍스트 루트를 결정을 하는 즉 웹서버상에서 어떤 경로로 이 프로젝트의 파일들에 접근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집니다. 뒤에 가서 바꿀 수는 있으나 바꾸지 않으면 프로젝트 이름이 설정되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선 현재 타겟 런타임이라는 현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자 하는 서버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미 여기 none이라고 기술되어진 부분에서 기존의 서버가 있으면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서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새로 구축을 하겠죠. 현재 옆에 있는 런타임이라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서버를 설정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자기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설치되어져 있는 톰캣의 버전을 적절히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9.0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9.0을 선택하고 Next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하면 현재 톰캣이 설치되어진 디렉토리를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설정을 맞춰주면 제일 첫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서버에 대한 설정은 매번 해줄 필요 없이 처음 한 번만 해주게 되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서버를 구축해야 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소스 코드를 저장할 폴더 및 웹 모듈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컨텍스트 루트와 컨텐트 디렉토리라는 것들을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본값 사용해줘도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컨텍스트 루트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접속 경로상의 경로명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데 반해서 컨텐트 디렉토리라는 것은 각각의 웹 컨텐츠 즉 우리가 작성할 각종 웹 문서들이 위치하는 물리적인 디렉토리의 이름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웹 컨텐트라는 물리적인 디렉토리의 이름이 URL 상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유의 깊게 봐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로명에 대한 혼동 때문에 내가 작성한 문서를 어떤 경로로 어떤 URL로 접근을 해야 하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떤 폴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를 혼돈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web.xml이라는 XML 문서 하나 추가하도록 했고 이건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들을 변경하는 연습들을 해볼 때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재 내 프로젝트 디렉토리 밑에 웹 컨텐트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도록 지정을 했었는데 그 아래 내가 만들 여러 개의 웹 문서들을 우리 교재 예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각 챕터별로 나누어서 구성하자라고 했습니다. 실제 운영할 때는 꼭 챕터별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고 관련되어지는 페이지별로 다시 구성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실습을 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챕터별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했고 역시 그 챕터명은 웹 컨텐트라는 폴더는 전체 URL상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JSPbook이라는 컨텍스트의 루트 부분이 웹 컨텐트 부분이 되어질 것이라서 그 웹 컨텐트 하위에 내가 특정 폴더를 만들게 되어지면 그 폴더명은 URL 상에 나타나는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점 좀 주의 깊게 봐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챕터 3번이라는 혹은 4번이라는 각각의 폴더를 만들어서 이후 실습들을 진행하기로 했었죠. 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코드를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JSP 파일 형식으로 추가하면 되는데 템플릿 코드를 이용을 해서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대화 상자에서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지 선택하기 위해서는 Next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사용했던 템플릿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Finish 눌러주면 됩니다. 물론 해봐야 템플릿이라는 것은 미리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진 문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템플릿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거 지워버리거나 기존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바꿔가지고서 새로 문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기본 유형을 갖고 있는 문서를 좀 더 쉽고 편하게 만들기 위한 한 방법이다 정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JSP 문서의 작성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실행을 해야 할 텐데 그때는 run as run on 서버상에서 실행해라 라고 한다면 현재 서버가 구동되어 있으면 구동된 서버 위에서 동작되어질 것이고 서버가 구동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앞에서 연결한 서버에 대해서 실행되어져서 적절히 수행되어지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과정에 대한 의미 좀 잘 정리해 둘 수 있기 바랍니다.